두 달 동안 강의는 요 지금 강의 계획 후에 나와 있는 순서 있죠. 요 순서 그대로 갑니다. 요 순서 그대로 가는데 보니까 오늘 진단평가 했고, 그죠? 내일부터 이제 매일 아침 쪽지 시험 있죠. 쪽지 시험은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느냐면은, 쪽지 시험은 일단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 배정을 두고, 자, 문제 유형이 소위 말하는 썰을 풀어서 푸는 문제 있죠. 주로 쪽지 시험은 단순히 개념 외워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실제 상황에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 주로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5년 동안 추가 시험까지 해서 한 8회 정도 시험 쳤으니까 요 정도면은 이제 문제 유형이라든지 문제의 내용 영역, 이게 거의 뭐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나 내용이 대충 이제 그 정도로 정해졌다고 틀이 잡혔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학은 20점인데 이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썰 푸는 문제 있죠. 썰 푸는 문제가 한 4점에서 5점 정도, 그 정도니까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 하고 또 교과학을 20점으로 보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은 제가 지금 요번에 여러분 모든 전공 그 교과 경론 문제를 다 분석해 봤는데, 그럼 전공에서 치게 되는 교과 경론 있죠. 그 최근에 모든 전공 교과 경론 분석해 보니까 이 교과 경론에서 묻는 게 그냥 단순하게 교육학적 지식 있죠. 교과학적 내용, 이것만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어떤 전공별로 차이는 있지만 4점에서 많은 데는 10점까지. 그러니까 교과학은 20점이라 보지 말고 24에서 30점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학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썰 푸는 문제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간해가 말하는 학습 과정 영역이 5가지 있죠. 그 중에서 간해 학습 과정 영역 중에 인지 전략 영역 기억나죠? 자, 간해의 인지 전략 영역의 가장 효과적인 학습 지도 방법 하나 뭐죠? 미안하다. 자, 썰 푸는 문제, 이게 인지 전략 영역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 언어적 정보는 뭐 선행 조직자 주는 거, 지적 기능 영역은 학습 과제 분석, 내적 조건 충실하는 거 되죠? 그 다음 태도 영역은 시범, 대리적 강화, 운동 기능, 인지 전략은 연습만이 살 길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 치는 쪽지 시험 1회부터 끝까지는 전부 다 연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썰 푸는 거는 요 방법 외에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연습을 해가지고 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잡아보시고, 그 다음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그 3쪽에, 자, 8주차 밑에 보시면, 그 9주차는, 그 7월, 8월이 다 큰 달이죠. 큰 달이니까, 9주차는 기본적으로 강의는 없는데, 진도 진행 고려해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두고,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문제에서 15문제, 문제집이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진도 나간다고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여러분 답지도 봤는데 진도는 최대한 천천히 빼겠습니다. 최대한 천천히 빼니까 10문제, 하루에 10문제, 15문제 요거 정도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주제들 있죠. 그거 확실하게 지금 요 진도만 8주 동안 따라오시면은 진도는 끝납니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공이라도 열심히 했으면 아주 다행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좀 자신있게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지금 요 진도 맞춰가지고 천천히 나갈 테니까 매일매일. 그리고 요건 딱 그렇게 잡아오고, 지금 교육학하고 전공인데 일단 무조건 전공 가야 돼요. 전공 가야 되고, 교육학은 수업 있는 날 월요일 화요일 있죠. 요 이틀만 요거 딱 복습만 하세요. 복습만 하시고, 그 자신이 조금 모자라다 싶은 사람은 막 하루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그 이상은 절대 할 거 없습니다. 일단 전공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진도를 최대한 천천히 나갈 테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장 가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일단 계획을 이렇게 잡아보시고, 그럼 답지 해설하기 전에 글 쓰는 방법부터 정리합시다. 방금 나눠드린 거 있죠?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 문제 분석하고 답지 작성할 때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문제 분석은 누구 입장? 출제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느냐, 위에서 봐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왜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이렇게 냈을까, 그걸 분석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써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고, 답지를 작성할 때는 100% 철저하게 누구 입장? 채점자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을 최대한 편안하게, 머리도 편안하게, 눈도 편안하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하고 답지 작성할 때 딱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 분석은 나중에 계속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왜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을까? 그럼 내가 답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 구상이 나와지고, 그 다음 답을 작성하실 때 거기에 첫 줄에 채점자 입장에서 전문가, 즉 최소한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작성해 주시고, 글 전체에서 채점자의 편견에 따라 2점에서 5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답지가 깨끗하냐, 또 글이 매끄럽게 잘 넘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채점자가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은 2점, 어떤 사람은 1.4, 완전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에서 5점까지 차이 나니까 그걸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첫째, 논리적 체계 및 구성을 볼 때 제일 먼저 서론. 그럼 서론은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 글 쓰는 작업 있죠. 이 글 쓰는 작업은 이 틀을, 스키마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익숙하게 만들어 두세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틀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정리한 주제 정리 내용 있죠. 요것만 그대로 삽입하면은 깨끗하게 딱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리하는 요 글쓰기 요거는 지금 요 틀 잡는 겁니다. 틀 잡을 때, 그럼 서론은 봅시다. 서론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첫째,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글로 시작하고 있는가. 둘째는 본 논의가 왜 필요하냐, 논의의 필요성. 그럼 셋째는 나는 이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논의의 전개 방향.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그런데 지금 거기서 여러분들 서론 쓰실 때 지금 일반적으로 채점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서론하고 결론 있죠. 서론 결론은 1점이든 2점이든 요거는 일단 구색 맞추기식으로 해가지고 어지간하면은 기본적인 점수는 다 준다고 합니다. 준다고 하는데, 이 특히 서론 요 부분에서 바로 선입견이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지금 가급적이면 매끄럽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되는데, 지금 서론은 거기에 지금 제가 세 가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 놓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세 가지 모두 본다면은, 첫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로서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실제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학생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 교양을 갖춘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 가로 있죠? 그 앞에까지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글이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보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들은 학생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적인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되겠죠? 거기까지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 역시 거기에 둘째 줄 제일 뒤에 가로 앞에까지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나름대로 두 줄, 세 줄 이걸 만들어서 딱 여러분 틀 만들어도 좋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아무 때나 갖다 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은 이런 걱정도 하겠죠. 인강합해서 1000명이 넘는데 그럼 답지에 거의 똑같은 서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점수 다 만점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타일대로 만들어내도 좋고 아니면 요 세 개 중에 하나 그대로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 두 줄, 세 줄 포괄적인 시작하는 걸 있죠. 만들어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한테 가져와서 저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하고 같이 문장을 조금 더 다듬을 게 있으면 다듬어 봐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걸로 시작하는가 그렇게 두고 그 다음 가로 속에 뭐뭐뭐 등 실제 학교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 요게 논의의 필요성입니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럼 가로 속에 들어가는 내용은 출제자가 문제를 4문제 물었다면 그 4문제 있죠. 그 영역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출제자가 오늘 우리 문제는 뭐였죠?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이죠. 그럼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도 좋고 그 밑에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뭐뭐뭐 앞에 제일 첫 번째 가로수에 들어간 내용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뭐뭐뭐 등 구체적으로 써도 좋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일단 포괄적으로 전체 내용 이것을 대표하는 글로 쓸 수 있는가 요게 먼저 쓰여지죠. 요거 쓰여지고 나면은 뭐가 들어가죠? 따라서 뭐 교사의 입장에서는 되겠습니까? 뭐 다문화 교육 또 평가 학생 지도 활동 학급 관리 활동 있죠. 오늘 문제를 따진다면은 이러한 영역 등에 관한 뭐가 필요하다?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본 논의의 필요성 제시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본 논의에서는 되겠죠? 이러한 요인들의 해라나. 자,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되겠죠?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무엇을 주제로 항상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논의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서론의 틀은 딱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예문 요 서론의 3가지 있죠. 그 중에 포괄적인 내용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하시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만드시든지 그래가지고 포괄적인 내용 한 2-3줄 딱 주고 되겠죠? 교사 입장에서는 뭐뭐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논의의 필요성, 논리의 전개 방향. 그런데 이때도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되겠죠? 요거 대신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아까 말했던 뭐 뱅커스가 제안한 다문화 교육 접근법, 능력 참조 평가, 일탈 행위 이론, 헐슈와 브랜차드의 상황 지도성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줘도 좋고 그냥 바로 가도 좋고 되겠죠? 일단 서론에서 기본적인 틀은 딱 그렇게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다음 장에 요 문제 예문을 봅시다. 다음 제시문의 내용은 A 고등학교 재직 중인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장학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를 옮긴 것이다.
김 교사가 작성한 자기장학 보고서를 읽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이라는 주제로 아래 질문의 내용을 구성수술하여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하시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일단 주제는 뭐가 된다?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 또는 교사의 자기 능력 개발. 그러니까 그 주제 준 그대로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가로 속에 무엇을 주제로. 되겠죠? 그럼 여기서 그게 되고, 그런데 그 밑에 일단 문제를 보고 문제 받으면은 거기에 밑에 배점 기준표, 배점 기준표에 보니까 요 슬라시 요 바가 몇 개 있죠? 이게 지금 4개가 있죠. 교육과정, 교수학습계획, 교육평가계획, 교육조직의 특징 4가지죠. 그렇다면은 요 4개가 뭐라는 거죠? 본론의 단락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단락은 딱 요 숫자입니다. 요 4개. 그렇다면 여기 앞에 뭐가 들어가죠? 서론, 그 다음 결론. 되겠습니까? 그럼 요 문제는 전체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된다? 6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무조건 하고, 배점 기준표에 나와 있는 문항수가 3개라면은 플러스 2니까 전체는 5개 단락. 5가지라면은 7개 단락. 아시겠죠? 딱 단락 무조건 바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 보면은 무엇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끊어버리는데, 요거는 접근하고 꽈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한 단락은 하나씩 완전히 박스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 바 하나에서 무엇과 무엇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때는 요거 2개 분리가 아니고 둘 다 어떻게 연결해서 한 단락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넘겨보시면, 자, 봅시다. 방금 했던 서론의 틀, 그게 어떻게 잡히는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비롯하여 균형 있는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의 자아 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주체로서 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게 뭐라는 거죠? 포괄하는 전체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이게 됐죠? 그 다음 가로수에 보면은 학교 교육 활동을 지침으로써 교육 과정 개발, 수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방안, 학생의 성취 수준 평가하기 위한 활동, 학교 조직의 조직 특성에 관한 이해 등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고려할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논의의 필요성.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본 논의에서는 무엇을 주제로?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게 끊어도 좋고, 가로 속에 본 논의에서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워크가 제안한 수기 모형, 콜린스 인지적 도제, 구체적으로 주어도 좋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요거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도 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전체 내용을 대표하는 거 있죠? 요거 2줄, 3줄,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건 들어가고, 그 다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되겠죠?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관하여 그렇게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하나 쓰기 힘들다면은 일단 그런 식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그럼 본론 들어갑시다. 본론은 위에 서론에서 무엇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순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내가 어떤 순서로 전개하겠다고 했으면은 그 순서 그대로. 그럼 첫째, 첫 번째로 교육과정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그럼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로 뭐가 잘못됐죠? 거기서 밑에 5줄 내려가시면 앞쪽에 수기 모형의 과정은 첫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본론 속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단락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말을 주면은 중복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락 처음 시작할 때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럼 무엇으로? 먼저, 그리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로 이런 말 쓰지 말고 먼저 딱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다음으로 네 번째 단락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리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교육과정 계획과 관련하여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월크가지 않은 수기 모형이다. 슈밥의 이론을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디에 잘못됐죠? 주어가 없죠? 앞에 뭐 월크가지 않은 수기 모형은 슈밥의 이론을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여러분 똑같은 문장을 매끄럽게 주어 수로가 맞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앞에 월크 같지 않은 수기 모형은 슈밥의 이론을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알겠죠? 자, 그렇게 고쳐야 되고 이 이론을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측면을 연구한 모형으로서 이러이러하다. 그 다섯째 줄 뒤에 수기 모형의 과정은 첫째, 토대 다지기 단계로서 다양한 견해를 표방하고 공통된 합의견을 모색하는 단계다. 둘째, 뭐죠? 기본적인 강령 또는 자료를 기준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가장 그럴듯한 대안을 선택하는 수기 단계. 지금 그 내용은 지금 동그라미 자 3번 내용은 뭐가 잘못됐느냐? 주제어가 앞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동그라미 3번 어떻게 되죠? 둘째, 앞에 첫째가 토대 다지기 단계로서 이렇게 나왔다면은 둘째, 수기 단계로서. 그럼 이게 앞에 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죠? 이것은 수기 단계가 아니고 수기 단계로서 이렇다. 그렇게 가야 되고. 지금 무슨 말이겠죠? 그럼 셋째, 설계 단계이다. 국가적인 교육 정책을 고려하여 선택한 대안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건 어디에 잘못됐죠? 지금 자 그렇게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4번 내용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로서 됐죠? 그러고 바로 다양한 견해 이렇게 합의 기반을 모색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또 설계 단계이다 이렇게 만약에 마침표를 끄는 거죠. 끊었을 때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설계 단계는 아니면은 이 단계는 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첫째 토대 다지기 단계이다. 토대 다지기 단계는 그렇게 들어가든지 로스 하든지 되겠죠? 그런데 첫째 만약에 토대 다지기 단계로서 이렇게 했다면 둘째도 수기 단계로서 셋째 설계 단계로서 그렇게 맞춰주는 게 더 좋겠죠. 이게 만약에 수기 단계이다 끊었다면은 이 단계는 수기 단계는 주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문장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그 패라 마지막에 가로 속에 교육 과정은 실제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교사는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 관한 무엇을 전문성을 갖추기 노력해야 한다. 그 가로 속에 밑줄 친 두 줄, 세 줄, 그거는 뭐다? 아까 이렇게 말할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냐면 문제에서 바로 주제와의 연계성 이걸 묻고 있죠. 그럼 주제와 연계성 이게 1점, 2점이라면 요 주제와 연계성은 반드시 어디에는 꼭 포함시키느냐? 서론하고 결론 있죠. 서론 결론에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우리가 앞에 서론에서는 뭐라고 했죠? 본 논의에서는 교사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주제로 그 한 줄 들어갔죠. 그다음 결론도 나중에 뒤에 보면은 또 한 줄 그렇게 서론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근데 본론에서는 각 단락별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넣어줘도 좋고 또 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론 결론에는 반드시 넣고 각 단락별로는 넣어도 좋고 넣지 않아도 좋고 그런데 한 번 넣었다면 끝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일관성. 알겠죠? 세 단락은 넣고 마지막 단락은 빼고 그럼 나중에 바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안 쓰려면 안 쓰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자 5번 어디 잘못됐죠? 다음으로 요거 지금 아주 초보적으로 지금 여기 여러분 답지는 선이 그어져 있죠? 근데 그거는 원고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뭐냐면은 각 단락이 시작될 때는 처음 반드시 넣고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단락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한 글자 내지는 두 글자. 채점자가 볼 때 딱 눈으로 봐도 이거 넣고 시작했다는 거 표시 나게.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으로 이건 한 줄 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다음으로 뭐뭐뭐 해놓고는 한 줄 깜빡하고 안 넣네. 이러는 거 아니다. 요 줄까지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 표시를 해주세요. 만약에 실수했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 방법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원고지 교정법에 맞으면 다 인정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때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근데 본 거는 있는데 그럼 이거까지 빼란 이야기다. 여기까지 넣으라고 정확히 보시고. 자, 그 다음 교수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김교사 주장 관련된 수업 방법은 콜린스가 제안한 인지적 도제 이론이다. 됐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은 콜린스가 제안한 콜린스 뒤에 가로 열고 원어가 없죠? 근데 위에 슈밥은 원어가 있죠? 그 위에 서론 가시면 콜린스하고 월크는 서론에서 이미 원어 이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 나올 때만 원어를 주고 두 번째 이유는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단락에 슈밥은 처음 나왔죠? 그러니까 원어를 다 준 거고 두 번째 단락에 콜린스는 서론에서 원어가 나왔으니까 원어 줄 필요 없이 콜린스 바로 갑니다. 알겠죠? 처음 나올 때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런 관점에서 실제 과제 문제 해결 과정이 전문가 실무 과정이다. 둘째, 교수적 도움의 단계로서 이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틀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지금 여기서 6번은 어디가 잘못됐죠? 6번은 여러분들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요것도 지금 요거는 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부하고 술부가 제대로 맞대응하고 있는가 이거 꼭 검토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주부가 뭐가 되죠? 이 단계는 그렇죠? 이 단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뭐 시연 단계로서 이 단계는 보이는 과정이다. 그럼 둘째, 교수적 도움 단계로서 이 단계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가 아니고 뭐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와야 되죠.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부하고 술부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감점이 크다는 말씀은 이게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채점자가 이 문장이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문장 전체를 채점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쓰지 않았다는 게 돼버리니까 감점이 큽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런 실수는 왜 여러분들 자주 하시느냐면 무조건 문장을 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그런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문장을 짧게 끊어서는 연습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연결해가지고 길게 쓰는 연습을 가야지 처음부터 길게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꼭 주부, 술부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틀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그래야지 문장이 맞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자, 셋째, 교수적 도움의 중지. 이 단계는 전문가 도움 없이 이러한 과정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 입장에서 강조되어야 할 역할은 지속적 성찰이고 지속적 성찰과 관련하여 학생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그럼 7번 학생 자신의 내부인지 작용이 쭉 나와 있죠. 그럼 이건 어디가 잘못된 거죠? 동그라미 7번은 앞에 문제 배점 기준표 가보세요. 배점 기준표를 가보면은 학습자의 학습 활동 가로 속에 출제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학습자의 학습 활동 무엇을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제자가 두 가지 설명하시오, 세 가지 설명하시오, 네 가지 설명하시오.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첫째, 둘째 요거 꼭 기호를 넣어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다음과 같다. 학생 자신의 내부 인지작용을 하는 쭉 해가지고 가로 앞에까지 정확하게 쓰죠? 이때 채점자가 한 가지밖에 안 썼다고 해도 나중에 할 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지 작성은 채점자가 편안하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채점자 교육시키고 나서 채점 기준표를 주겠죠. 채점 기준표에 보면은 딱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나오니까 채점자들은 첫째, 둘째, 셋째 답 여러분 쓰신 답지 그거부터 찾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학생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자신의 내부인지 자격을 필요로 하는 실제 과제 참여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둘째, 학생 자신의 행동을 전문가 행동과 비교해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두 가지, 세 가지는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 딱 꺼내주세요. 채점자가 아주 보기 쉽게 바로바로 채점할 수 있게. 그리고 이 가로 속에 이건 역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수 이론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다음, 그리고 교육평가 계획과 관련하여 김 교사의 학습자의 잠재적인 미래 발달의 가능성까지 평가 대상의 포함과 관련이 있는 평가 유형은 역동적 평가이다. 자, 거기서 앞에 문제 제시문 보세요. 제시문 보시면 교육평가 활동에서 문제가, 자, 김 교사 주장과 관련이 있는 평가 유형의 특징을 설명하라고 했죠. 그럼 요거는 김 교사가 주장이 어떤 주장에 근거했을 때 어떤 평가다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인용할게. 셋째 줄 뒤에 학습자의 잠재적인 미래 발달의 가능성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인용할 때는 김 교사의 쭉 나왔죠? 항상 무엇이 다로 끝내세요. 그러니까 포함, 이게 아니고 포함해야 한다. 한 문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내용을 볼 때 미래 발달 가능성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항상 인용은 마지막에 마침표로 한다. 그리고 과 관련이 있는 애 아니고 뭐가 돼야 되죠?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지금 틀들만 확실하게 잡아두시면은 나중에 주제 내용만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주어가 김 교사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 교사의 뭐뭐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는. 되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그렇게 가야 됩니다. 평가 유형은 무엇이다? 역동적 평가이다. 되겠죠? 역동적 평가는 뷰고츠키가 제안한, 뷰고츠키 역시 이 답에서는 처음 나오니까 원어를 준 거고, 머릿속으로 또 이 걱정하지. 이거 원어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안 쓰면 된다. 원어 모르면 처음부터 쓰지 마라. 아예 일관성 있게 걱정하지 말고. 자, 제안한 근접 발달 개념에 근거하여 쭉 나와지고 출발점 행동과 도달점 행동을 모두 측정함으로 향상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건 어디가 잘못됐죠? 여러분 실수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수는 무조건 앞뒤 다 띄우세요. 알겠죠? 수, 또 실수 많이 하는 거. 뭐뭐 밑 있죠? 이것도 앞뒤 다 띄웁니다. 김교사, 박교사, 정교사 무조건 성하고 직책은 띄워야 됩니다. 김 띄우고 교사, 김 띄우고 교장. 알겠죠? 요것들 지금 기본적으로 주의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요런 답지 쓰실 때 요것도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시는데 카메라 잡히나? 학교, 가정, 사회 전체가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꼭 요런 거 세 개 이렇게 붙어 나올 때 보면은 꼭 쉼표나 마침표 띄어쓰기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학교 쉼표하고 띄우고, 가정 쉼표하고 띄우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요런 띄어쓰기들 정확하게 요거 잡아주세요. 왜? 요거 자체가 하면은 절대 요런 거 하나 실수가
0.1이 아니고 크게는 0.3, 0.4까지 감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둘째, 학습 결과뿐만이 아니라 뭐뭐까지도 한다. 그리고 가로 속에 이것도 역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주제 관련성. 그 다음 컴퓨터 10번. 10번은 뭐죠? 10번은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또 에러를 하시느냐면 요 경우 지금 서론이 있고 지금 본론 1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예를 들어 본론 4가 있고 결론 지금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요때 보면은 요 경우 서론하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우는 사람이 있고 또는 본론 사이에도 한 줄씩 띄우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국교육학회 논문 작성 지침에는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락과 단락 사이에 줄 띄우지 마세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락 사이에 줄 띄우기 없기.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띄우기 없다. 이 말은 뭐다? 각 단락 시작할 때 한 글자씩 들어가죠. 이게 이미 단락이 바뀌었다는 표시니까 그 중간에 줄 띄우지 마세요. 줄 띄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교육 조직과 관련하여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지금 그러면은 11번은 어디가 잘못됐죠? 11번은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런 말 쓰지 말고 김 교사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학교 조직의 유형은 정확하게 반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출제자가 배정기준표 보면은 김 교사 주장과 관련이 있는 학교 조직의 유형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렇게 물었죠. 그 여러분 쓰실 때도 김 교사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조직의 유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다. 반복을 하더라도 그럼 분량도 충분히 늘어나고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으로서 학교 조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조직의 목적은 매우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어, 중국어, 영어, 특히 어학한 사람들 보면은 논술을 안 쓰고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논술 쓰기입니다. 이거 소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사여구 이런 거 쓰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매우, 아주 그런 용어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우라는 두 글자를 빼더라도 의미의 변화는 없죠. 그냥 구체적이 못하고 바로 가면 됩니다.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그래 쓰지 말고 그냥 큰 영향을 준다든지 영향을 준다면 됩니다. 아주, 매우 그런 수식은 쓰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건 소설이지 논술이 아닙니다. 그거 쓰지 말고 그 다음 교육 조직의 목표는 수시로 변하고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셋째, 교육 조직에서는 아주 많은 기술들이 활용되지만 그들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서는 자, 그들이 이거는 12-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이건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면 학생들이고 되겠죠? 그렇게 쓰든지. 근데 여기서는 그들이 이 대명사 안 씁니다. 그들이 대신에 뭐가 들어가죠? 교육 조직에서는 아주 많은 기술들이 활용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학습자에게 이렇게 와야 되죠. 그들이가 아니고 이러한 기술들이 학습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명사도 쓰지 말고 그 다음 학습자에게 어떤 알 수가 없다. 셋째, 교육 조직에서의 참여는 유동적이다. 학생들은 입학 후 일정한 기간에 졸업한다. 교사와 행정가도 때때로 이동하며 학부와 지역사회도 이거는 지금 글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이렇게 하죠. 이때
요 글자를 삽입하실 때 지금 요렇게 한 글자 이렇게 가도 되고, 또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글자를 삽입해야 할 경우 있죠. 요럴 때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딱 싼다는 표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지역사회관계도 필요해 참여한다. 그 다음 가로수의 내용, 요거는 역시 주제와의 연계성,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요 지금 제시문에서 커버가 안 된 내용, 그러니까 보태기 보시면 오늘 문제도 나왔던 국어교육 정춘이 어디 있나? 거기 있나? 비유가 CG 처리한 것과 같이 멋있는 종천이가 일탈행위를 하게 된 원인을 사회통제론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출제자가 사회통제론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했죠. 그런데 밑에 1번 보시면 사회통제론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밑에 2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게 맞는 겁니다. 출제자가 이미 이론을 준 거죠. A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A 이론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밑에 한 줄을 받아 쓴다면은 일탈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들 중 한 가지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한 가지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됐죠? 일탈행위를 설명한 이론들 중 한 가지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하시오. 그렇게 출제했다면 어떻습니까? 위에 1번이 맞죠? 그 일탈행위 이론을 설명한 이론들 중 사회통제론 관점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론을 먼저 주었을 때는 이론 관점을 설명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고. 이론을 네가 뭔지 밝히고 쓰라고 할 때는 어떤 이론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서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이 또 실수하는 게 요거 있죠. 구어체하고 문어체. 요거 구분 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을 쓸 경우에는 구어체는 쓰지 않는다. 철저하게 뭘 쓴다? 문어체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공공이론은 세모세모를 가위가위라고 본다. 되겠죠? 그러니까 공공이론은 세모세모를 가위가위라고 본다. 이때 이 본다 이거 아닙니다. 본다 이거는 구어체고 문어체로 바꾸면은 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와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다, 또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실컷 봐라. 그거는 집에서 혼자 보고. 답지에는 본다, 볼 수 있다 이런 구어체 쓰지 마세요. 무엇이다 또는 무엇을 한다. 또 항상 공공은 세모세모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공공은 세모세모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책이라든지 일반 소설이 가능하지만 논술에서는 공공은 세모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의미하는 것이다 또는 가리킨다. 문어체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어체는 쓰지 말고 문어체로 쓰시라는 말씀이고. 종천아,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마라. 계속 나온다. 지금 교재 114번 문제 한번 풀어봐라. 여러분도 한번 교재 푸시다 보면 예습하시다 보면 문제 여러분 이름이 탁탁 튀어나올 겁니다. 그건 예습 잘해와라. 자, 그 다음 그 밑에 결론은 자, 서론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논의와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며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논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교육원 또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들 지금 그 박스 바로 위에 공통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까지 뭐뭐뭐뭐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굳이 쓸 필요 없고, 요거는 분량 조절용으로 생각하십시오. 조금 분량을 늘려야 되겠다 싶을 때 쓰시고, 그럼 요건 굳이 쓰지 말고, 거기도 박스에 3가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 외우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럼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까 쪽지 시험 매일 친다는 거 있죠? 쪽지 시험은 이제 매일 치는 쪽지 시험은 서론 결론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테니까 서론 결론은 요 중에 하나씩 외워가지고 계속 자기 거로 만들어 봅시다. 거기서 결론도 그 3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쓰되, 거기에 뭐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밑줄 친 거 있죠? 주제가 결론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서론 결론에서는 그렇게 주제 1가지, 2가지. 그렇다면은 이 문제 결론 역시 그 박스 밑에 결론적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은 그 위에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쓰고, 마지막 줄에 교사 자신의, 오늘 이 문제의 주제가 뭐였죠?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주제와 관련해가지고 미래지향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리한 요 글쓰기 틀 있죠? 요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것만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뭐 지금 주제 정리한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 그다음 삽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죠? 제일 위험한 게 출제자가 A를 물었는데 내가 B로 알고 B를 쓰면 점수 안 나오죠? 그 제시문에서 뭘 묻는지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얼굴 밝은 표정으로 재밌게 공부하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자, 그렇게 보시고 조금 쉬고 합시다.